자, 331번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모든 복소수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럴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바로 A와 B는 뭐가 되어야 된다? 실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A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와 붙어 있는 이 B 자체만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복소수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무엇과 무엇으로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란 복소수에서 I 부분이 죽어야 되겠죠. 따라서 B가 0인 부분을 말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허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아이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 아이가 살아 있는 것들은 무조건 허수라고 하죠. 근데 허수 안에는 우리가 순허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순수한 허수, 퓨어 허수라고 했죠. 그죠?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없고, 자, I만 있는 경우죠. A는 무엇이 돼야 되고, 0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자, I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바로 B 부분, 허수 부분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란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순호수에 뭐 예를 들면 사마이 같은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실수 부분이 없는 것. 근데 순호수가 아닌 허수는 실수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2 플러스 3i 같은 거겠죠. 따라서 A, 즉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순호수가 아닌 허수는 크게 뭐 상관없어도 바로 이 허수라는 것과 순호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수의 정의는 제곱에서 무엇이 되는 수,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바로 실수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제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수를 허수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0보다 작다고 말하면 안 되죠.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런 순허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곱을 해버리면 무엇이 되나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즉, 무엇이 된다? 바로 음수가 되버리죠. 즉,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누굴 이야기한다? 바로 순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31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0은 복소수가 아닙니까? 0은 바로 복소수가 맞죠. 왜? 0은 실수이니까. 즉, 0도 0 플러스 0i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1-6i는 허수 부분이 6이다. 자, 허수 부분은 i와 붙어 있는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된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된다. 자, 3번입니다. 2 플러스 루트 5i에서 실수 부분은 2가 맞죠. 허수 부분은 루트 5i가 아니라 바로 허수 부분은 i를 적어주면 안 돼요. 바로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4번은 마이너스 3i의 실수 부분은 0이다. 마이너스 3i는 0 마이너스 3i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I는 실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참같이 보이죠. 자, 예를 들어서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면 예를 들어서 A만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럼 A는 실수입니까?
자, 그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A 플러스 BI를 복소수로 놓으면 반드시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즉, B가 무엇일 수도 있겠다? 바로 2I일 수도 있겠죠. 그죠? 2I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5번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단 A, B가 실수라는 말이 있다면 5번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2번입니다. 다음 복소수 중 허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허수는 무조건 누구와 있으면 i만 옆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허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i가 있는 것은 이 네 개뿐이니까 바로 네 개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 중에서 11i와 로또 3i는 실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허수는 4개가 있고 순허수는 2개가 있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333번부터는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이죠. 자, 복소수도 더하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동류항 처리하듯이 하면 되고, i를 어떻게 문자로 보고 꼭 동류항 처리한다. 즉,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고, 자, 곱하기는 좀 엘레강스하게 여러분들 처리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누기는 뭐 하면 된다? 분모를 뭐 하면 된다? 실수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실수처럼 사칙연산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은 덧셈이죠. 그럼 실수 부분 7과 4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1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3i와 마이너스 6i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i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은 뺄셈입니다. 뺄셈은 실수 부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9가 돼야 되죠. 전개해서. 따라서 바로 실수 부분은 4가 되고, 허수 부분은 i와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마이너스 i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리죠.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도 그 결과는 반드시 a 플러스 bi로 모두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은 곱셈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i의 제곱은 얼마라고요? i의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허수 단위인 이 i가 바로 무엇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i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므로 i의 4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따라서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뒤쪽 부분이 0이 되버리죠. 따라서 2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바로 곱셈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죠? 4가 되고, 자, 뒤에 거 제곱해 보세요. 뒤에 거 제곱하면 9i 제곱이니까 바로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2i가 되어서 바로 4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은 나눗셈이죠. 나눗셈인데 우리 이것은 아주 유명한 i의 성질에 의하여 답을 알고 있죠. 따라서 1-i분의 1 플러스 i는 무엇이 되고 이 부분 바로 i가 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실 얘를 실수화시키려는 뜻인데 그죠? 우리가 이 I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I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는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어떻게 1-i에 바로 무엇을 곱해준다? 바로 켤레 복소수인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1 플러스 i를 곱해주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1이고 마이너스 i 제곱이죠. i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1 플러스 i 제곱은 앞에 거 제곱 1이고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i 제곱이니까. 그리고 2 짠짠 하면 2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도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2i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이 i가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부분도 여러분들 똑같이 뭐 해보면 바로 실수화를 시켜보면 바로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i분의 1 플러스 i는 바로 i가 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바로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은 우리 유명한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식을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시오. 즉, 모든 복소수의 계산은 바로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와 b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복소수끼리의 곱셈이 되고 뒤에 부분은 복소수의 바로 나눗셈이 되겠네요. 자, 곱셈을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부분만 찾아봅시다. 2하고 3을 곱하면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맞나요? 마이너스 i와 2i를 곱해버리면 자,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허수 부분은 바로 안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i. 자, 밖에 것끼리 곱하면 4i가 되어서 플러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눗셈은 어떻게 하라? 바로 실수화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실수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곱해준다? 바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무엇으로 플러스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어떻게 루트 2 플러스 i를 곱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 플러스 i는 그대로 남겨두고 자, 뒤에 부분을 직접 우리가 또 곱셈 계산을 해서 분모 분자 각자 처리하면 되겠죠. 켈레 복소수는 어떻게 된다? 앞에 거 제곱 2가 되고 마이너스 i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만 찾아보면 얼마 됩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i 제곱이니까 루트 2가 앞에 부분이고 뒤에는 루트 2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바로 0이 된다는 거. 실수 부분은 0이네요. 자, 허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바깥의 것끼리 곱하면 i가 되고 안의 것끼리 곱하면 바로 2i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3i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도 3이고 분자도 3이 있으니까 약분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i가 되어서 8 플러스 i와 i를 더하면 바로 8 플러스 2i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곱셈은 좀 어떻게 엘레강스하게 앞에 부분과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면 실수 부분을 찾을 때는 어떻게? 자,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이 되고 허수 부분은 꼭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처럼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면 허수 부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35번입니다.
자, 두 복소수 Z1과 Z2가 있는데요. 자, Z1과 Z2를 각각 정리한 다음에 두 복소수의 곱한 이 새로운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Z1은 얼마 됩니까? 우리가 공식 외워졌죠? 1-i 제곱은 2짠짜리 바로 답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자, Z2는요. 자, 나눗셈 형태니까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자, 3-루트 3i로 분모 분자를 바로 실수화를 시키면 되겠죠. 곱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3 플러스 루트 3i와 3 마이너스 루트 3i를 잘 보시면요. 3이라는 놈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3은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분자를 루트 3으로 일단 뭐 할 수가 있다? 묶어낼 수가 있죠. 즉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i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분모도 3이 루트 3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묶어보면 바로 루트 3 플러스 i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3과 루트 3이 약분이 되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에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루트 3 플러스 i의 바로 켈레복 수술을 바로 곱해주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리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i의 i를 곱해주면 분자는 제곱이 되고 분모는 합차가 되죠. 앞에 거 제곱 3이 되고 맞나요?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고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앞에 거 제곱이 얼마죠? 3이고 자,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어서 2 마이너스 바로 2 루트 3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2, 4가 똑같으니까 분모 문제를 다시 2로 약분해주면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2가 되어서 Z2는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Z1과 Z2를 뭐 한다?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Z1인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와 2가 약분되는 것이 보이고, 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3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인데 루트 3i 제곱이 되죠. 루트 3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Z1과 Z2를 곱한 것은 a 플러스 bi 형태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3의 마이너스 i가 되어서 실수 부분 a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허수 부분 b는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처리해 보면 제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마이너스 자, 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Z1, Z2 두 복소수의 곱한 새로운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6번입니다. 자, 임의의 두 복소수. 자, 모든 어떤 두 복소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A, B에 대하여 자, 이 동그라미 두 개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네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읽어줄 때는 A, B라고 읽지 말고요.
항상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복소수가 이 동그라미 두 개짜리의 연산을 만나면 어떻게 계산해달라? 앞에 거 뒤에 거를 먼저 한 번은 더해주고 앞에 거 뒤에 거를 뭐 한 다음에 곱한 것을 빼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5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2i가 이 동그라미 두 개의 연산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는 두 개를 뭐 해주고 자 한번 그냥 적어볼까요? 5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2i를 한 번은 더해주고 마이너스죠.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5 플러스 3i와 1 마이너스 2i를 뭐 해달라? 곱해서 빼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또 새로운 복소수의 결과값이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때 실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복소수를 한 번은 덧셈, 한 번은 곱셈을 해주면 그런 다음에 뺄셈을 해주면 되니까 바로 두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덧셈을 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6 플러스 i가 되겠고 뒤에 부분은 곱해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먼저 괄호를 이렇게 지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엘레강스하게 실수 부분만 찾을 때는 자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거 끝에 거와 끝에 거. 즉 실수 부분끼리 곱하고 허수 부분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5일은 5가 되고요. 자 얼마 되죠? 마이너스 6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허수 부분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10i와 플러스 3i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7i가 되겠죠. 마이너스 7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두 복소수를 뺄셈 형태니까 6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자, i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이 돼서 8i가 되죠. 물론 여기서 실수 부분만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겠죠. 굳이 허수 부분을 찾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계산해 보면 바로 8i가 나와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37번부터는 어떤 하나의 복소수 값이 주어졌을 때, 자,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록 2차지만 2차라고 해서 x 자리에 이 수를 대입해 보면 각각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3배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자, 고차식의 바로 식의 값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찾으라 이런 말 기억나죠? 물론 고차식은 3차 이상인데요. 3차 이상인 걸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2차라도 그런 유형을 많이 봤으니까 2차 방정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의 2차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양변에 두 배를 해주면 2x는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2차식을 찾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하고 싶죠. 자, 그럴 때 반드시 한쪽에는 루트나 i가 있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 상수를 일단 뭐 한다? 이항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반드시 양변 제곱을 해야지 조금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양변 제곱을 할 때 2x도 제곱하고 1도 제곱하면 안 돼요. 양변 제곱을 할 때는 좌변도 한 덩어리 전체 제곱, 우변도 한 덩어리 전체 제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4x 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되죠. 우변은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고 3을 루트 3을 제곱하면 3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에 얼마가 된다?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4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을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고차식에서. 일단은 이 x 값은요.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하나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근. 알겠나요? 원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두 개 나오겠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두 개 나오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되겠죠? 바로 얘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2차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고차식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고차식을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무엇으로 좌변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누가 나머지가 답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안 나누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2차와 1차를 잘 관찰해 보니까 3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나요?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식을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왜? 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무엇으로 1이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x 값을 대입하지 않아도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계산하니까 자,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x 값을 여기에 x 자리에 대입하고 또 여기에 x 자리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 자체 분수의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2차식이지만 바로 3차식, 4차식의 값을 구하려 할 때는 대입해서 풀기가 어렵죠. 그때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라? 2차 방정식을 찾아서 그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직접 이 식을 나누어 주면 바로 이 식은 누구와 동일하다? 나머지와 동일하다는 거. 우리 개점 시간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찾을 때는 2차 방정식을 찾아서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